안녕하세요. 수업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습은 잘 하고 계실 것 같고,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한 것들은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거 하세요. 왜냐하면 수업 복습이 제일 우선이고요. 책에 있는 내용, 숙제 이거부터 하시고, 그걸 다 한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할 걸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문제를 더 풀든 단어를 더 외우든, 그렇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제일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건 하기 싫다. 그걸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잘하는 건 원래 쉽기 때문에 잘하는 거를 과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못하는 것들을 보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게 제일 싫으시면 단어로 외우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좀 나아져요. 처음엔 좀 힘들어서 그런데 이게 아는 게 없어서 힘든 건데 이게 아는 게 쌓여가면 공부하기는 좀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하게 될 거 명사입니다. 이제 동사 부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수태, 시 기본적으로 끝났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집을 풀든 뭘 하든 간에 동사 문제들이 보이면 계속 수태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동사 문제라 하면 동일한 동사가 보기에 떴을 때 모양만 달랐을 때 쓰시는 거고요. 모양이 아예 다른 동사가 내게 뜨면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해석하셔서 푸시면 돼요. 자, 명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명사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리 문제랑 어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나오면 해석을 해야죠. 선생님 어휘 문제라 하면 명사인데 모양이 다 달라. 그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넣어서. 근데 똑같은 단어야. 똑같은 단어인데 뒤에 어미가 틀려요. 끝 모양이. 그럼 그거는 자리 문제가 돼요. 자, 자리 문제라 하면 품사 문제가 되는 거고 품사 문제라 하면 기본적인 법칙만 아시면 그냥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무슨 품사인지는 계속 정리하셔야 되고요. 우리말 뜻을 알면 품사는 자동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말 뜻으로 품사 정리 못하는 건 이거는 완전 에바입니다. 교실, 명사 이게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공부하다 동사 이거는 아니지. 배고픈 형용사 이건 돼야지. 그거부터 일단 정리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단어별로 품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면 품사가 보이는 거구나. 두 번째, 하나의 단어는 품사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미쳐버리는 거지. 다품사 다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그거는 자리를 보시면 나오겠죠. 단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펑션이란 단어, 펑션. 그럼 누구나 펑션이라고 하면 다 명사라고 생각하잖아. 기능.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동사로 기능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it functions 이렇게 쓰면 이게 명사가 되겠냐고요. 주어 동사니까 동사지. 이건 또 에바지. 그거 기능들 이러면 선생님 할 말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왜요?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주어 동사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서 그거는 약간 좀 심각합니다. 그 상황은. 이게 같은 단어로 또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자리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명사는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휘 문제, 자리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달에 많이 할 거는 자리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할 수가 없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휘는 단어장 외우고 다른 문제 풀고 막 독해하면서 외우는 거고 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걸 좀 잡아드릴게요. 자리 문제가 반, 어휘 문제가 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그럼 명사의 기본적인 자리부터 알려드릴게요. 명사의 기본적인 자리는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합니다. 써야지. 주목보 끝. 외워. 저도 외운 거예요. 주어 자리에 쓰이고 목적어 자리에 쓰이고 보어 자리에 쓰인다. 그래서 문장을 구분하실 때 여기가 보어 자리네. 선생님 보어 자리가 어디예요? 이형식 동사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를 알아야 보어 자리 판단이 되는 거고 오형식 동사를 알아야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보어가 거기가 보어구나.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명사. 그게 목적어구나. 타동사 뒷자리. 그러니까 이런 품사 기본은 역사 동사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동사 앞자리는 주어구나. 그러니까 이 주목보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명사다. 자, 명사의 형태는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어미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보통 토익은 역선택을 많이,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선생님? TION으로 끝나면 98%가 명사인데 TION으로 끝나는 뭐가 있다? 그죠? 동사가 있지. 그럼 토익은 항상 뭐를 내요? 저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품사가 아닌 품사로 출제를 한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미를 아는 건 좋으나 어미를 아는 것 같고는 성적이 안 나온다. 결국 그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알아야 되고 참고로만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어미를 갖고 있는 일반적 형태의 명사지만 사실 토익은 이거보단 더 어렵게 냅니다. 알아는 두세요. 아 맞아. NESS를 끝난 명사지.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책에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외워야 돼? 얘를 외워야지. 그러니까 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뻔하지 않은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걸 외워야 되냐? 자, AL로 끝나면 보통 형용사잖니. TIBE 뭐 이런 거, TV 이런 걸로 끝나면 형용사잖아. 형용사 어미지. 근데 저게 명사가 되거나 아니면 명사, 형용사 둘 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AL로 끝나는 명사 뭐 이런 거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approver, 뭐 arrival 이런 거 외운단 말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해 줄 테니까 반드시 해라. 이건 오늘 얼터너티브 하겠습니다. 대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뜻으로 잘 써. 대안이라는 뜻이야. 명사도 된다는 거예요. initiative는 TIV로 끝났지만 계획이라는 뜻이죠. 명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니구나. 안 냈네. perspective 수능에서 많이 보셨죠. 관점이란 point of view. TIV로 끝난다고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objective입니다. 많이 하시는 거죠. 수능 빈출. objective 형용사로 쓰면 객관적인, 둘 다 알아야 돼. 명사로 쓰면 목적인데 토익에선 목적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원본의 원래. 근데 얘는 좀 애매해요. 둘 다 많이 나옵니다.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The original도 맞고 The original book도 맞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representative입니다. 역시 별표 3개 치셔야 되고요. 그냥 토익의 대표적 단어인데 대표하는 이라는 뜻보단 대표자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죠. 명사입니다. 사람 명사예요. 쌤, 사람 명사도 알아야 돼요? 네, 알아. 중요해야 돼. 사람 명사는 관계대명사 뭐가 오는지도 좀 걸려있고 관사로도 걸려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도 별표 하나 쳐야 됐죠. 둘 다 많이 쓰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써요. 전문적인 조치,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스킬, 프로페셔널 스킬스. 좋은데 그냥 단독으로도 써. 프로페셔널 그러면 전문가. 잘 나옵니다 이거. 별표. 리뉴얼. 이 구역의 대장이지. 내가 대장이야. 나 불가산 명사거든. 중요합니다. AL로 끝나는데 갱신이라는 뜻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리뉴가 다시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이 동사도 잘 나와. 하물며 리뉴, 갱신하다. 타동사. 그 다음에 포텐셜입니다. 둘 다 많이 쓰죠. 우리 포텐 터진다 그럴 때. 근데 이 잠재적, 둘 다 많이 써요. 잠재성도 되고 잠재적인도 되고. 형용사도 두루 쓰고 명사도 두루 씁니다. measure 하겠습니다. 토익에 잘 나오는. 그리고 수능에도 잘 나오는. 이게 원래 두 가지잖아요. 이게 재다라는 뜻도 있지만 재다. measure 자체가 뭐예요? 조치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명사 별표 한 10개 치셔야 돼요. safety measures 그럼 뭐예요? 안전 조치. 틀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다론 잘 안 나와. measuring 이렇게. 중요한 단어야. measurement는 또 치수가 돼요. 이렇게 해줄게. measurement는 뭐예요, 선생님? measurement는 ment 붙이면 재다의 명사지. 치수. measure 자체는 뭐라고요? 조치. 외워라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렌탈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둘 다 많이 씁니다. 대여 시험에 잘 안 나와. 안 나와 잘. 접착제 들러붙는 잘 안 나온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delegate. 파견하다보다는 대표자로 많이 나옵니다. 명사지. 명동어라고 불러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미쳐버리지. characteristic 잘 안 나와. 수능 단어지. 특징도 되고 특유의 이걸로 많이 쓰요. 특징. 물론 특징의도 돼요. 둘 다 된다고. 형용사로 써도 되고 명사로 써도 된다고. 해야 돼. 두 번째 명동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이건 상식 단어. 이건 암기. 얘는 상식. 외우라고 그냥 단어를. 견적을 내다. 증가하다. 변경하다. 허가하다. 이거 증가. 이건 다 알잖아. decrease 하락하다 하락 다 되는 거고. support 지원 지지하다. request 요청하다. record 기록하다. 뭐 기록. work 일하다. review 검토 이거 체크해. 동사로 잘 써. review. access입니다. 접근하다. 잘 나오지. 펑션 발표. 동사 됩니다. 기능하다. purchase 구매하다. stay 체류하다, 유지하다. 이건 1, 2형식이 다 되죠.
1형식일 때 머물다, 2형식일 때 유지하다. outline 이것도 별표. 오히려 동사 잘 돼 이거. It outlines 이렇게 써요. 그것이 개요로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order 주문하다. demand 요구하다. decline 감소 감사의 별표. 끌고 내려와. 수능적인 건데 토익에도 잘 나오지. 자동사일 때는 감소하다인데 타동사일 때는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아놔야 돼. 알겠냐? 해석할 때 잘 써. 거절하다. decline the offer. 제안을 거절하다. visit 방문하다. delay 이 타동사입니다. delay는. 그다음에 plan 계획하다. 계획. check 확인하다. 확인. 오케이. 이것도 잘 나와. 동사 명사로 잘 나온다고. 여러분 동사로 알고 있는데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 어휘예요. 1단어 1품사가 아니야. 한 단어 다품사 다이어입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1번 2번. 자리부터 일단 파악해. 그러니까 보기를 봐. 같은 단어야. 모양이 달라. 그럼 자리 문제야. 동사가 아니야. 그럼 수태시가 아니지. 그냥 순수 자리. 그럼 밑줄의 좌우를 봐. 그럼 이게 무슨 자리지 판단해. 그리고 넣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니? 단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법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어휘의 품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토익 문제의 특징은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의 특징이 단서를 준다고. 추론형 문제를 낸다고. 우리처럼 단수 남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밑줄의 좌우에 보면 무조건 힌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없어. 좋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1번은 일단 여기서 끊어야죠. 동사 앞에서. 현재 진행형이니까 동사 앞에 주어지게. 주부라고 주부. 주어부. 묶어. number of 많은이라는 뜻이야. 묶어. many. 그럼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many나 number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뭐야? numerous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number of, numerous, many 이런 거 다 복수 명사가 옵니다. 근데 여기 복수가 아니잖아. 이게 건강인데요, 선생님. 근데 s가 없는데요.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이게 덩어리로 뭐야? 명사지. 나중에 할 건데 이렇게 명사가 2개, 3개가 세트로 명사가 되면 뭐라고 불러? 복합 명사라는 말을 씁니다. 수능에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토익에서 써요. 복합 명사. 용어가 있어. 오케이? 명사 2개, 3개. 이걸 되게 좋아해. 토익은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시험은 이걸 안 좋아하는데 ETS 얘네들은 뭘 좋아해? 복합 명사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그냥 외워.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따라와. 이런 식이야. 외우라고 그냥 닥치고 이런 걸 잘. 그거 콜로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어떤 법칙을 떠나서 짝으로 쓴다는 얘기거든. 그럼 봐봐. 이게 명사면 여기 명사가 또 오겠지. 왜? 아니 이게 주어라면 여기 s를 붙여야 되잖아. 그럼 이게 2개의 명사가 붙는다면 여기 한 번만 붙이면 되지.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복수 명사 자리라고. 이걸 이해해야 된다. 아니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데 이게 많은인데 뒤에 s가 없잖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2개가 명사고 여기 s가 있다는 걸 추론해야 된다.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s로 끝나는 게 뭐밖에 없니? 얘밖에 없어. 알겠니? 이거 불가능하잖아. 건강 직업해도 s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전문적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s를 붙였다는 게 명사라는 뜻이니까 무슨 뜻이야? 전문가들이라는 거지. 이해됐니? 알겠습니다. 야, 이해 안 되면 어떡하냐. 2번으로 갑니다. 언제 해석하고 푸냐 저거를. 해석할 게 천진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다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 되겠지 뭐. 계속 갑니다. 한 번에 잘 안 돼요. 처음에 어떻게 이해하냐? 수학보단 쉬워 이게.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단어가 같지. 자리만 봐. 뭐하러 해석하냐. 그럼 왼쪽을 봐. 이게 있잖아. 관사잖아. 관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명사를 찾으라는 거 아니야. 동사야. 동명사 앞에는 관사를 안 써. 얘 조심해. 동사 뒤에 s는 뭐예요? 동사의 현재형이라고. it renews 할 때 쓰는 거라고. 그럼 이거잖아. al로 끝나는 뭐라고요? 명사라고. 1초라고. 해석을 뭐하러 하냐? 오른쪽은 볼 필요가 없지. 전명 보니까 뭐하러 봐. 이렇게 가로치면 되지.
전명구 좀 잘해. 전명구 좀. 전치사부터 외워. 뭐가 전치사인지. 계속 갑니다. 133페이지로 갈게요. 133 처음이니까 어렵죠. 명사의 종류.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무슨 편입도 아니고. 복잡하게 하지 마. 딱 토익에서는 두 개만 알면 돼. 뭐 물질명사, 집합명사 이딴 거 안 해도 된다. 뭐 집합명사가 단수 취급하고 복수 취급 이런 거 안 해도 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익에선 뭐가 중요해요? 가산, 불가산을 구분해야 돼. 오케이? 가산, 불가산. 알겠니? 가산은 우리말로 하면 뭐야? 셀 수 있는 명사고 불가산은 뭐니? 셀 수 없는 명사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이게 암기라고요? 네. 우리말로 세는 거랑 영어로 세는 게 달라. 그러니까 퍼니처 같은 경우는 우린 세잖아. 가구 한 점, 가구 두 점 세지. 나 영어적으로 한국어를 하는데? 나 방금 뭐라 그랬니? 가구 한 점이라고 했잖아. 영어식인 거야. 영어식이야. 여러분 가구 세 개 그러지만 나는 세 점 그랬잖아. 가구는 불가산이라 a piece of 붙이거든. 그래서 점입니다. 나 영어적인 사고를 갖고 있네. 오. 여러분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야 가구 3개나 사. 한국적 사고. 야 가구 3점. 좋습니다. 감동했네. S 붙이면 안 돼. 불가산입니다. 퍼니처. 그 종이 한 개라고 안 하시죠? 종이 한 장 그러지. 종이는 불가산이야. A piece of paper. 개 세질 않는단 말이야. 어찌됐든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산 불가산이 왜 중요하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불가산이 훨씬 적어요. 웬만한 명사는 다 셉니다. 그래서 불가산을 외우셔야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결론 가산이고 불가산이고를 떠나서 일단 뭐를 외워라? 가산 명사를 외우는 미친 사람은 없으니 불가산을 외워라. 웬만하면 다 샌다. 두 번째 그럼 불가산은 여기 뭐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럼 가산 불가산을 왜 선생님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산 명사 1번 법칙 외워야 되거는 가산 명사는 북이라고 치자 보이라고 치자. 자 가산 명사는 반드시 단수일 때 수능에 안 나오는 거야. 단수일 때는 반드시 앞에 뭘 붙여야 돼? 한정사를 붙여야 돼요. 결론 단수 가산 명사는 혼자 쓰면 틀립니다. 보이라고 쓰는 순간 틀려요. 뭘 붙여야 돼 앞에. book 한 순간 틀려. I have book big 뭘 붙여야 돼. 그럼 선생님 여기 앞에 붙이는 한정사가 뭐예요? 형용사가 아니고요. good book 이렇게 해도 틀려. 그럼 한정사가 뭐예요? 여러분 한정사를 모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사라는 걸 안 하잖아. 그냥 외워 그냥. 한정사에 해당하는 게 뭐야?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시 형용사 우리말로 이걸 붙여야 됩니다. 이 세 개만 해. 그럼 끝나. 됐니? 외워. 나도 외운 거야. 단수 가산 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뭐를 붙여라? 어나 더를 붙이거나 his나 my를 붙이거나 this나 that을 붙이라는 얘기죠. 물론 더 있습니다. every, another 이런 것도 한정사가 돼요. 그럼 선생님 한정사가 뭐예요? 어려운데 한다. 한정사와 형용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정사 vs 형용사죠. 우리나라 사전은 보통 한정사란 말을 안 쓰죠. 그래서 이 문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형용사는 뭐니? 형용, 형태와 용, 모양이지. 명사를 설명해주면 형용사입니다. 어렵지. 한정사는 한정만 시켜주는 거야. 범위만 정해주면 한정사가 돼요. 그럼 봐봐라. 보이라고 하면 그냥 소년 하나지. 그거는 설명한 게 아니잖아. 근데 톨 보이라고 하면 소년을 설명했지. 키가 크다고. 패스. 모르면 패스. 에브리 같은 게 마찬가지야. 모든 소년 설명한 게 아니지. 그냥 범위가 모두라고. 그럼 에브리는 한정사가 돼. 근데 굿보이라고 하면 안 돼. 굿보이는 한정한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한 거거든. 보이를. 모르겠어. 외워. 두 개만 해. 오케이? 혼자 쓰면 안 돼. 근데 복수 명사는 괜찮. boys 같은 경우는 혼자 써도 돼. boys. 돼요? 네. the boys. 오케이. 그냥 boys. 오케이. a boy. 오케이. 그냥 boy. 삑. his boy. 오케이. 그냥 boy. 삑. 알게? 조심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I have a car. 안 된다고. I have a cars 돼요? 돼요. 복수는 괜찮아. 외워라. 이해한 게 아니야. 좋습니다. 한정사 여기 여러 개 써놨는데 세 개만 해. 소유격, 정관사. 이거 세 개만 해. 시험에 이거만 나와. 됐냐? 끝.
두 번째로 갑니다. 불가산 명사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셀 수가 없다는 특징 때문에 앞에 어를 못 붙여요. 어나 언이 안 돼요. 네. furniture 앞에 못 쓰지. 왜? 어나 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 근데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뭐요? 두 번째, 복수형 있어요, 선생님? 복수 없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안 돼. 더는 돼요? 네, 더는 돼요. 더는 세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가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구 가리키면서 그 가구 할 수 있어요. 알겠니? This furniture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만 안 돼요? 부정관사만 안 돼요. 복수가 안 돼. 그 두 가지만 해. 끝. 소유격 돼요? my furniture 할 수 있잖아. 끝. 그냥 외워. 불가사는 s 안 돼, 안 돼. 끝. 혼자 쓸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 불가사는 혼자 써도 돼요? 네. 그게 포인트. 그럼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furniture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돼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불가사는 혼자 쓸 수 있고 가사는 혼자 쓸 수 없다. 단수일대.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외운 거야.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야. 복잡성은. 나는 그냥 많이 썼을 뿐이고 여러분은 처음 지금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잡아내시면 돼요. 그럼 결론. 여기서 선생님이 해준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불가사는 혼자 쓸 수 있어. 두 번째. 뒤에 s나 es를 못 붙여. 앞에 그리고 어나 언이 안 붙어.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불가산 빈출을 암기해야지. 이걸 하라고. 이거를.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혼자 써도 돼요? 네. s 붙이면 안 되죠. 네. 붙이면 안 되죠. 네. 끝. 그럼 저건 어디서 활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틀린 거 찾는 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빈칸 어휘 문제에서 활용합니다. 앞에 어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밑줄이야. 그럼 뭘 찍으라는 얘기니? 불가산 명사를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돼요. 해석이 아니라. 행간을 읽어. 행간. 오케이. 보기가 다 단수야. 근데 명사 자리가 맞아. 근데 앞에 이런 게 없어. 그럼 뭘 찾아라? 불가산 명사를 찾아라. 알겠냐? 외워야 돼. 중요하다. 다 외워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말하고 달라. 이거 해줄게. 그냥 외우는 방법 해줄게. 뭐 이해해봐. 니네 이해를 해. 선생님. 이해 도전하실 건가요? 네. 아무 필요 없지만 이해에 도전할게. 자, 이해를 시켜볼게요. 뭐 해볼까? 이게 봐봐. 여기 의류잖아. 의류. 류지 류.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걸 못 참는 거야. 야 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나는 기계 3개를 샀거든.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 아니면 기계 옷이라고. 야 나는 가구라고. 가구 3개를 샀어. 이게 미국 애들은 미쳐버리는. 왜? 무슨 가구를 샀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구라는 건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지 세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가구 3개가 아니라 뭐라고? 침대 3개를 샀고 의자 하나를 샀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구를 샀어 이렇게 얘기해요. 가구 앞에 하나 2개를 붙이는 거 못 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또 저거 아까 백이지 아까 짐. 우리는 이런 말 쓰지. 짐이 5개야. 우리식입니다. 미국 애들 미쳐버려. 짐 5개? 뭔 말이야? 뭐라고 해야 돼? 배낭이 2개고 서류 가방이 3개고 괜찮아요? 보따리가 2개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돈도 불가산이거든. 야, 난 돈이 3개야. 그렇게 안 돼. 지폐는 세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야 돼. 지폐, 동전 이런 건 세거든. 근데 돈은 못 세. 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개념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 실패.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 외워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네이티브의 생각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장비도 안 돼요, 선생님. 장비 안 돼요. 선생님 저 장비가 5개 필요해요. 미친. 뭐가 필요한지 알려줘야 돼. 컴퓨터가 2대, 팩스가 1대, 프린터가 10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장비라는 건 셀 수가 없구나. 네네. 미국 애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이 구역의 하이라이트죠. 복합명사. 이건 진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별표를 10개 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토익에서만 중요해요. 그 어떤 시험에서도 복합명사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토익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해야지. 하물며 디테일 표현대도 안 나와요. 복합명사는 토익 전용이다. 그럼 복합명사가 뭐냐? 잘 봐. 또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쓰잖아. 형용사, 명사가 기본이지. 근데 이게 아니라 명사를 쓰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지. 왜? 수거적인 개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명사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예외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이에요.
복합명사는 3개일 수도 있어요. 4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복수로 쓸 때 마지막에만 붙이시면 되고 s를 관사 같은 거나 형용사는 요 맨 앞쪽에 붙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복합명사를 왜 쓰게 돼? 이거 일단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단어 수거처럼 외우셔야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원서 그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지원하는 서 그래서 applying form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application form 이렇게 그냥 써야 돼. 수거야 이게. application form 이렇게 써야 맞다고. 지원서. 우리도 그렇잖아. 지원서잖아. 지원명사 서. 지원하는 서 아니지. 끝.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죠. 안전벨트라고 해볼까? 세이프 벨트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안전벨트라는 뜻이 아니야. 세이프 벨트는 문법적으로 맞지만 거의 쓰지 않는 말이지. 세이프 벨트는 무슨 말이야? 안전한 벨트라고. 여러분이 허리띠를 차는데 그게 안전해. 내 배를 쫄리지 않아. 야 이거 안전한 벨트야. 이런 걸 누가 쓰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탈 때 매는 벨트를 뭐라고 불러? 안전한 벨트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안전 벨트라고 부르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세이프티 벨트라고 씁니다. 야 안전모를 써. 그럼 세이프 햇이라고 쓰지 않아요. 안전한 모자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쓰는 모자라는 거야. 세이프티 햇이. 선생님이 더 어려운 말 해줄게. 니네 토할 텐데. 야 세이프티 햇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중국에서 만들고 이러면. 진짜 안전한 안전모라고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지. 말은 이상하지만. 세이프티 햇이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세이프티 햇은 안전한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을 위해서 쓰는 모자는 다 그렇게 불러.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나만 더 해줄게. 이거 하고 나 포기한다. 이제 다 외워. 편의점 해줄게. convenience store. 말 맞지? 틀린 게 아니라고. 그럼 선생님, convenience store는 무슨 말이에요? 편리한 가게는 다 convenience store이야. 우리 집 앞에 철물점이 있어. 오케이. 애완동물 파는 가게가 있어. 오케이. 다 convenience store.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븐일레븐이나 GS처럼 가는 가게는 뭐라고 불러? 이거랑 구분해서 뭐라고 불러?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불러. conveni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형용사, 명사 의미가 아니라고. 그냥 외우는 거야. 편의점. 결론 외우라고 그냥. 그래서 좋습니다. 잘 나와요. 명사, 형용사가 기본이나 명사, 명사가 돼서 뒤통수를 때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반문하겠지. 선생님 형용사가 왜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마디 딱 던지겠지. 야 그건 수거야. 복합 명사라고. 그냥 외우라고. 끝. 외우라고. 알겠니? 여러분 또 안 되는 분 맨날 그러잖아. 선생님 형용사 명사 되잖아요. 너만 되는 거야. 다른 모든 미국, 영국 애들은 그렇게 안 써. 그래서 틀린 거죠. 끝. 좋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2개 풀어볼게요. 어려워요. 복합 명사 뒤통수 친다. 평균 하나에서 2개 나와. 복합 명사는 미친 듯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1번, 2번. 딱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토익이 꽂혀 있는 게 있어요. 몇 개. 소유격 다음에 명사,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 이런 거 맨날 내요. 아무 의미 없는데. 복합 명사 막 이딴 거. 전접부 이런 거. ETS가 꽂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야, 이거 어렵다. 오, 야, 1번 어렵네. 그러니까 1번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1번 때문에. 봐라. 1번. 1번은 별표를 쳐야 돼.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왜? 형용사지. additional. 형용사는 없다고 쳐. 수식어니까. 단수지. 써야 되지. 여기 뭐가 없니 지금? 한정사가 없지. 아니, 관사나 소유격이 없잖아. 그럼 이 문제는 뭘 하라는 거야? 해석을 통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찾아라? 불가산 명사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돼요. 펀드는 가산이야. 돈이야 돈. 기금, 자금이라는 뜻이야. 가산이야. 어펀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펀드라고 써나 펀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면 다 가산이야. 여태까지 살면서 구글링 하면서 펀즈라는 말을 들었어. 그럼 가산이야. 인포메이션스란 말 못 들었지. uninformation이란 말 못 봤지. 불가산이라고. place는 무조건 가산이야. a place, places. receptionist 사람 명사지. 접수 개원. 사람 명사는 무조건 가산이야. 이거 그냥 외울까? 가산 명사 대표적인 거. 사람, 가산. 그 다음에 장소 명사는 모두 가산. 됐어? 끝. 모든 장소는 가산이에요? 네. 고유 명사 빼고는. 사람 명사도 고유 명사 빼고 모든 직업 직책은 가산이에요. 됐죠? 좋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폼을 딱 주는 순간 끝났어.
이건 뭐 문법이고 뭐 지원된 폼, 지원하는 폼 다 필요 없어. 무조건 D입니다. 왜? 지원성 수거입니다. 이게 토익이에요. 이것이 토익인가요? 네. 논리보다는 수거가 더 우선하는 세계죠. 자, 3번으로 갑니다. 명사의 기본적인 자리인데요. 아까 해드렸던 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할게. 주어 동사, 주어 자리. 그다음에 삼형식일 때 그렇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 전치사 뒤에도 명사 쓰셔야 돼요. 전명구니까. 그래서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도 우리가 흔히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보어 자리에 씁니까? 네.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이게 동격이죠. 내가 매니저인 거고 오형식에선 그가 멘토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명사 보어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토익에서 보이는 건 직업 신분 명사일 때 그래요. 나는 의사다. 나는 선생님이다. 이럴 때는 명사 보어를 씁니다.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뒤로 가서 뭐 할까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더 나아. 관사가 뭐야? 관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 형용사 이런 건 가로 쳐야 돼. 관사 다음에 어쨌든 명사가 있어야 되고 형용사 뒤에 명사인 건 당연하지. 형용사는 명사 때문에 존재하는 품사니까. 그 소유격 다음엔 당연히 명사가 오겠죠. 나의 물건이 와야 돼. 소유가 와, 명사가 와. 당연한 얘기죠. 이 세 개가 현실적으로는 더 효용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인 명사의 약간 패거리들이지. 자, 1번, 2번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문법 문제는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단어가 약해서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가산, 불가산 이런 게 구분 안 돼서 어려운 거지 뭐. 자리 자체는 쉽습니다. 명사 자리. 뻔한데 뭐. 1번, 2번 풀어보시고요. 좌우에 힌트가 있겠죠? 주의해야 할 명사. 했어? 한다? 여기서부터 보자. 단어가 다 똑같잖아요. 파생어잖아. 그럼 이제 뭐 품사를 판단하기 전에 자리를 보라고. 애니몰,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되지. 내가 부사를 잘 모르잖아. 이게 전치사지. 그럼 여기 명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전명구니까. 보기 4개 중에 명사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동사. 이거 모르는 거지. 동사. 동사거나 형용사거나 부사. 품사를 모르니까 빨리 딱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한 거예요. 이런 식의 품사 공부를 안 하니까 문법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애들의 특징. 빠르게 품사를 판단한다. 자리와. 쉽잖아. 같은 단어지. 소유격이잖아. tonight. 그럼 명사 아니야. 소유격이라면 명사. 동사. 동사의 과거거나 분사. 과거 분사. 동사의 현재형. 왜밖에 없잖아. performance. 1초 1초. 뭐로 해석하냐? 오늘 밤의 공연. 주의해야 할 명사처럼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명사. 일단 요거 체크할까요? 불가산 명사처럼 보이지만 가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할인이라는 건 못 세지 않아? 셉니다. I'll give you a discount 이렇게 써요. 할인도 세. 10% 할인, 20% 할인, 30% 할인. 고객님 할인을 3개나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추상 명사라고 해서 불가산이 아닌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refunds 이런 거, openings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지. 그다음에 이거 아까 해드렸던 거. 사람이나 장소, 규칙을 나타내는 말은 자동으로 가산 명사예요. 그러니까 혼자 못 쓴다는 거지. 옆에 써놔. 가산 명사는 혼자 못 써. 단수일 때 반드시 앞에 한정사를 써야 됩니다. 자, ing형 불가산 명사 보는데요. 보통 ing로 끝나는 명사들은 불가산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동명사가 아니고요. 그냥 명사야. 선생님, 동명사하고 명사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동명사는 이런 뜻이지. singing 그러면 노래하는 것 이렇게 항상 뭐가 하다라는 말 뒤에 것을 붙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방문하다 그럼 visiting 이렇게 쓰면 동명사지. 어려운 거 한다. 모를 것 같은데. 동명사는 동자가 붙어 있지. 동사적 성질이 유지가 돼요. 와. 선생님, 동사적 성질이 유지가 된다는 게 뭐예요? 얘는 삼형식이잖아. 그럼 이게 삼형식이면 동명사가 돼도 여전히 여기 명사가 와야 돼. 혼자 못 써. visiting the house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만 맞는 거야. 집에 방문.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 ing형인데 동명사가 아니야. 그럼 이 얘기는 얘는 그냥 더를 붙인 다음에 바로 뒤에 동사를 쓰면 돼. the sitting 이렇게 좌석. 그 동명사는 앞에 관사 못 붙여. 근데 이런 ing형 불가산 명사 이제 명사로 격상이 됐어. 지위가. 그래서 더를 붙일 수 있어요.
어는 안 돼. 불가산이니까 어는 불가능. 어는 안 돼요. 더는 돼요. 근데 동명사는 아예 더도 안 돼. 몰라도 돼. 그렇다고 그냥. 다이닝 그럼 그냥 식사라고. 식사하는 것 이게 아니라. 복수로만 쓰는 가산명사 있습니다. 얘네들은 s 안 붙이면 안 돼요. saving, savings 저축. 이거 중요하다. 별표. proceed는 동사거든. proceed는 나아가다 이런 뜻이잖아. s 붙이면 명사로 쓸 수도 있어. 더 proceed 수익금이 잘 나와요. 별표. 이런 거. 굿도 s 안 붙이면 좋은 형용사지만 s를 붙이는 순간 상품이 돼. valuable. s 안 붙이면 귀중한이란 형용사지만 s를 붙이는 순간 갑자기 명사가 돼. 예외지 예외. 해야 돼. 항상 s를 붙여서 쓰는 명사입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여러분 고비인데요. 이게 쉽지 않은데 외우셔도 돼. 자, 왼쪽은 가산명사예요. 가산이라 하면 앞에 어가 붙고 혼자 못 쓰고 s가 붙는 거지. 얘는 불가산이야. 그럼 permission 앞에는 어를 못 쓰고 s를 붙여도 안 되지. 그럼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외워야 돼. 암기를 해야 되는데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네이티브의 사고적 차이인데요. 예를 들면 permission은 허가입니다. 허가는 뭐냐면 추상적인 거야. 와, 나 무슨 철학 선생님도 아니고 눈에 안 보여 허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결혼을 해 여러분이.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갔어. 예비 장인어른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장인어른. 그때는 permission이 맞습니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되죠. 이러면 이게 맞아. 근데 얘는 허가란 뜻이 아니야. 뭐야? 허가증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혹시 허가증 있어? 운전면허증 같은 게 허가증이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permission을 종이로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거 permit은 셀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저 permit 좀 주세요. 그럼 깜짝 놀라. 장인어른이 뭐라고? 내 사인을 원한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해 안 되시겠지만. 됐어? 그래서 그 치과에 가면 그 병원에서 의사 자격증 같은 거 이렇게 허락한 걸 이렇게 올려놓잖아. 그런 건 다 이게 돼요. 여러분이 조퇴하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조퇴 허가증 좀. 그럼 이거 써야 돼. permit. 이렇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나는 너에게 조퇴를 허락할 수 없다. 그럼 permission이. 이해 안 되시겠죠? 어렵습니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접근법하고 접근. 이거는 추상적 개념이야. 와, 그냥 접근하는 거. 와, 나는 데이터에 접근. 이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 approach. 요리 하는 방법 1 이럴 때 이걸 써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거야, 우리는. 이거는 반드시 on approach라고 써야 되고 얘는 혼자 쓰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가 왜 그렇게 구분하는지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단수일 때 혼자 쓸 수 없고 앞에 어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 s도 붙자면 프로덕츠라는 말이 있지만 멀천다이즈라는 말은 세상에 없다는 거고 앞에 어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그냥 때려 외운다고. 네이티브들도 외운 거야. 이해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네이티브들한테 문법 물어보면 되게 웃긴다. 멀천다이즈 딱 사잖아. 그럼 한참 생각해. 멀천다이즈? 멀천다이즈? 이런 게 있나?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봐. 야, 와봐. 멀천다이즈 봤어? 못 봤어. 그럼 얘네들이 온다고? 안 쓰나 봐. 왜? 몰라. 그냥 안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네이티브들 몰라. 여러분도 그럴걸? 선생님, 을을 쓰나요? 르를 쓰나요? 물어보는 거야. 미국 애가. 주격 처음 들어보지. 주격 조사에 은는 이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대충 해봐. 철수는? 철수은? 철수은은 이상한데? 철수는이야. 왜요? 몰라. 그게 받침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 법칙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은. 네이티브는 그냥 쓰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편하냐. 그래서 이제 추성훈 아저씨 같은 분들이 주격 조사를 잘 못 쓰잖아. 토익은인데 토익는 막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몰라. 그냥 막 쓰니까 아는 거. 근데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므로 외워야 된다고 결론. 감으로 할 수가 없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드렸고요. 뒤에 있는 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2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국어가 어렵냐. 모국어는 그냥 엄마한테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아는 건데 이거는 때려 외워야 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어가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습득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강제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외국어는 다 어렵다고 봐야 돼요. 우리말하고 뭐 일단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항상 우리는 모국어를 생각하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셨습니까? 한다. 이거요,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왜 외우나요? 요 놈 때문에 그래요. 세이프티의 동그라미. 요 말이 복합 명사를 되게 잘 이루는 말이야. 혼자 써도 되긴 하거든. 세이프티 그렇게 써도 되는데 이 세이프티는 뒤에 명사하고 복합어를 되게 잘 만들어. 세이프티 햅, 안전복, 세이프티 룰, 안전 규정 이런 것처럼. 알겠니? 그럼 이거 세이프티 트레이닝, 그럼 안전 트레이닝. 그럼 세이프티 뒤에는 거의 뭐가 와야 된다고 봐? 명사가 와야 된다고 봐.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명사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얘는 안 되죠. 왜? 앞에 어가 있으니까 못 써. 동명사를. 두 번째, 얘도 못 쓰지. 앞에 어가 있으니까 s를 못 붙여. 그럼 얘 아니면 얘잖아. 근데 얘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 무슨 뜻이 있어? 조치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세이프티 메저. 이건 무슨 말이야? 치수라는 뜻이야. 근데 안전 치수라는 말이 어디 있니? 옷 치수나 신발 치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봤을 땐 명사 명사니까 일로 가야 되지만 사실은 명사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은 항상 뭐예요? 뒤통수를 치는 거지. 니네가 동사라고 생각하는 걸 명사로 내는 거고 명사라고 생각하는 걸 동사로 내버립니다. 2번. 2번만 하고 좀 쉬자. 좀 일찍이지만 문제 또 풀기 애매해서 오늘은 좀 한 5분 일찍 쉴게요.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이 좋은 문제죠. 2번이 왜 좋은 문제야? 여기 어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미 어를 주는 순간 해석을 떠나서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는 거니? 단수 가산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research는 불가산이에요. researches라는 말을 안 쓰잖아. survey는 가산 명사가 맞아요. a survey란 말 쓰거든요. 얘는 안 돼. permission, a permission이란 말이 없어. 불가산이야. 그다음 certification도 불가산이에요. 우리가 certificate은 가산으로 쓰지만 certification은 불가산.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되는 뭐밖에 없어? B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게 어렵다고. 해석하면 다 되지. 시행합니다. 조사를. 시행합니다. 연구를. 시행합니다. 허락을 이상. 시행합니다. 자격을. 이것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해석상 이 두 개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분들은 A, B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지? 거기서 이제 선택은 때문에 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산, 가산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으로는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익은 항상 해석과 문법을 같이 적용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좀 오늘은 좀 일찍 쉴게요. 왜냐면 문제를 풀기에는 또 애매해갖고 시간이 지금 한 16분 정도 되는데 26분까지 일단 쉬고 돌아오셔서 문제 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6도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